자, 제가 7월 초에 이 7월 달 안에 바이든이 사퇴할 거라 했고,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말에 사퇴할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 제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한 일은 미국 역사상 처음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사태는 자기 마음대로지만 바이든을 믿고 미국에 공장까지 지었고 워싱턴 핵 협의 그룹 등을 만드는 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대차나 삼성이 바이든 믿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줄 거라고 보고 미국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집에 가버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고 또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한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윤 정권이 최선을 다해서 바이든과 더불어 핵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을 끌어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우습게 돼버렸다. 자, 바이든이 지금 사상 유례없는 퍼하고의 TV 토론에서 실패해서 사퇴 요구를 받은 지 3주 만에 대선 100일을 앞두고 재선에 나서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성명을 통해서 재선을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 잔여 임기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이익이 될 거라고 본다라며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번 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본인이 성명에서는 그렇게만 언급을 했고, 트위터에 지금은 X라고 하죠. X에 올린 글에 해리스 부통령을 새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 말했어요. 제가 바이든이 해리스를 후보로 지명하고 물러갈 거라 했지요. 그 말대로 그는 2020년 대선 후보로 내가 내린 첫 결정이 해리스를 후보 지명한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었고 오늘 내가 해리스가 내 대신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기자고 말을 했어요. 지난 6월 27일 트럼프하고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후 후보 사퇴가 요구되었지만 가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그래서 대선 완주를 하겠다 했지만 실수가 더 연장이 되면서 결국은 트럼프하고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이제 선거는 졌다라고 되며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 같이 실시되는 선거가 참패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오바마, 낸시 펠로시, 조지 클루니까지 나서가지고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68년 린던 존슨이 월남전 등을 이유로 출마를 안 한 이후에 대선 도전 포기 현직 대통령이 됐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후보 경선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빠져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도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선출이 끝난 상황에서 8월 19일 20일 사이에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지명되는 형식적 절차만 남기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사퇴를 함으로써 바이든 희망대로 해리스 지지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별도의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쉽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대선이 다시 리셋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지금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미국의 조기 대통령 내임덕이 와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요 근래에 보기 어렵던 68년도나 있었던 현직 대통령의 출마 포기로 남은 잔여 임기 내년 1월까지 바이든의 지금 대통령직이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이 인지력 저하가 확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직도 조기 사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해리스를 갖다가 지명을 해서 지지하겠다고 말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린던 존슨은 경선 초반에 포기해서 경선을 통해서 당시 맥거번입니까? 하는 후보가 선출이 되었죠. 그래서 닉슨하고 붙었는데, 바이든은 경선에 다 이기고 형식적인 지명 절차만 남긴 사태에서 후보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 선출 절차를 다듬어서 조만간에 정리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온라인으로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한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에서 후보 등록 시한이 급박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후보 뽑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아주 후보 선출 절차를 간편하게 만든 미니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다라지만 이것도 시간 제약이나 당 분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해리스 외에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터머 미시간 주지사, 그 다음에 프리처크 일리노이 주지사, 그리고 샤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또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 그리고 흑인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죠. 아버지는 이 자메이칸과의 흑인이고 또 어머니는 또 인도계고, 그러니까 이런 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다양한 인종적 구성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떠나버리면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걷어놓은 9,100만 달러, 1,262억에 이르는 이 막대한 규모의 선거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해리스가 이 자금을 물러박는 것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기부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기부자가 다시 기부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선 방식인데, 승계하는 것도 언급이 나오지만 경선 형식은 갖춰야 된다. 바이든이 지명해서 해리스가 후보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선거 판세를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는 국민 참여식 예비 선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분위기를 띄어서 최소한의 경선 형식은 갖춰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매우 늦게 사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리스가 후보로 확정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바마도 바이든을 물러가라는데 가세했는데, 지금 오바마는 자기 부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물러가기로 하니까 최고의 애국자라고 부추겨 세웠지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자기 부인이 트럼프하고 붙게 되면 이긴다라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미셸 오바마 등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리스는 바이든 밑에서 부통령 하면서 별로 인기가 없다. 해리스가 된다 해도 진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근데 미셸 오바마가 나왔으면 CNN 조사에서 50대 39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클린턴이 자기 부인을 대통령에 내세웠고, 또 더 나아가서 부시 집안에서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리고 또 동생 잽 부시가 대선 후보에 나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의 부인이 또 나온다면 특별한 공직이나 선출직을 해보지 않았던 미셸 오바마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후보가 된다? 그러면 미국은 몇 개 가문이 다 해먹는 나라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있지만은 실제 현실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논란 끝에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완전히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또 미국의 후보가 바뀌게 됐을 때
지금 트럼프 일방적인 양상이 저는 분명히 해리스가 크게 인기 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명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서 대선이 접전에 들어갈 거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